네, 리만의 복수에서 위기 서브 스터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자 한 주 동안 공부하신 거나 혹은 공부하면서 얻은 감상 같은 거 먼저 공유하면서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이번 주에 약간 파티션 오브 유니티에 약간 그런 걸 뭔가 다루는데 어색함을 느껴서 막 딱히 관찰해본 건 없고 그냥 파티션 오브 유니티가 약간 어색하다 정도만 느낀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초록 창이 안 뜨는데 제 말 들리나요? 아, 네, 들립니다. 아, 네, 북극 남극 찍어가지고 그렇게 할 때 U랑 V랑 이렇게 있으면 이게 딱 한 점만 있고 없고 그 차이잖아요, 남극, 북극. 뭔가 그래서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쓸 때 이게 열린 집합으로 이렇게 뭔가 차이가 나야 이렇게 쭉 감소해서 이게 부드럽게 연결이 되는데 저렇게 한 점만 있으면 애초에 파티션 오브 유니티가 안 되지 않나? 약간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아 저렇게 U랑 V를 잡는 게 맞나?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래서 좀 영상도 돌려보고 이랬는데 솔직히 잘 약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뭐 약간 다른 선생님들은 계산하신 게 있다고 하셔서 좀 예, 그 부분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생각보다 저도 김수민 선생님 말씀처럼 막 파티션 오브 유니티가 살짝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딱 그 부분에서 꺾여가지고 다시 파티션 오브 유니티로 돌아간 거라. 아, 네네. 그 점에서 애초에 절대로 뭔가 연속이게끔 확장은 애초에 못하는데, 아, 왜 안 되지? 약간 이러다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싶어서,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뭔가 부준혁 선생님이 그 와인딩 폼 계산을 하셨다고 해가지고, 약간 저는 좀 그 부분이 약간 궁금했습니다. 아니, 부담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냥, 계산 되게 잘하셨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날 그 디스코드에 갑자기 계산하면서, 이거 적분 어떻게 하지? 해가지고 약간 또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약간 좀 S1은 관찰을 하고, 이 정도면 S1을 관찰한 다음에 좀 시간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는 조금 귀찮아가지고 S2도 관찰해야 되는데 일단 S1만 하고 서브 스터디 와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에서 딱 S1 정도만 관찰하고 온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은 뭐, 조건희 교수님께서 이제 S1, S2 뭐라고 하셨지만, 아마 S1만 해도 상당히 이야기할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S1만 계산하셨어도. 되게 좋고요, 저는 그것도. 네. 혹시 다른 선생님들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신 것 같으니 그러면 제가 한 계산부터 공유하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오, 일단 저희가 그 메이어 비토리스 시퀀스를 보면서
이제 인터섹션에서 정의된 폼을 글로벌하게 어떻게 확장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왔던 것 같은데, 이제 그 맥락 속에서 S1을 관찰해 보니, 그 확장하고 D를 취했더니, 거기서 뭔가 와인딩 폼의 이펙트를 관찰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 우선은 그 파티션 오브 유니티로 확장을 하기 이전에 그냥 저희가 계속해서 다뤄왔던 이제 세타를 가지고 이게 세타의 경우에는 로컬하게 정의는 못하지만 이거를 디세타로 내리게 되면 이게 정의가 된다고 하니 그 경우에는 일단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사용은 안 해도 되거든요. 왜냐면 이미 로컬하게는 스무스하게 그 U랑 V에서 다 정의된 상태에서 그거의 차가 이제 클로즈드 폼이다 약간 이런 거기 때문에 애초에 슬롭이 이제 서로 같아서 이거를 그냥 D를 취하면 글로벌하게 확장할 수 있고 그런 맥락에서 한번 와인딩 폼을 관찰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방식은 이제 S1에서 여기 그 북극점, 남극점 잡아서 U는 남극점을 제외한 이제 이 부분을 U라고 정의를 했고요. V는 북극점을 제외한 이 부분을 정의를 해서 이제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으로 이제 여기서 뻗어나가는 점에서 요 점, P점을 이제 R1으로 저거 차트를 잡아줬고 그래서 잡아주면 이제 P랑 Q를 X, Y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고 반대로 X랑 Y도 이렇게 P랑 Q에 대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서는 이제 P랑 Q가 역수 관계에도 있는 게 밝혀져서 인터섹션 부분에서는 이제 PQ가 0이 안 되기 때문에 저 인터섹션 관계에서 인터섹션에서는 저 P랑 Q가 분모가 0이 되는 일이 없어서 저 관계식 왔다 갔다 잘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프로젝션으로 차트를 잡아줬고 글로벌이 로컬한 세타를 이제 두 개 잡아줬습니다. 세타 1은 U에서 잡은 거, 세타 2는 V에서 잡은 건데요. 여기 더해진 상수들은 그냥 스무스하게 있기 위해서 그냥 여기에다가 상수들을 더해줘가지고 스무스하게 이어준 걸로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타 1의 경우는 이제 요 그림상에서 요렇게 올라가면서 값이 증가하는 그런 세타 1의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세타 2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그 컨티뉴어스가 끊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요렇게 값이 증가하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에는 이제 그냥 나이브하게 생각을 했을 때 이쪽, 이쪽의 값이 여기가 조금 이쪽보다 낮고 여기가 높은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의 경우는 그 함수 값이 여기가 낮고 여기가 값이 높은 쪽이겠죠. 그래서 약간 그냥 봤을 때 약간 이게 요렇게 됐다 요렇게 됐다 교차하는 그런 느낌으로 애초에 글로벌하게는 어떤 특정 부분의 값이 같더라도 저, 요, 그 뭐지? 약간 예, 약간 어떻게든 불일치할 수밖에 없다. 글로벌하게는 스무스하게 확장을 했을 때 세타를.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일단 세타 1이랑 세타 2를 확장을 했고, 그러면 이 세타 2를 저희가 PQ 관계식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 X, Y 자리에 PQ를 넣어주면 이거를 인터섹션에서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U에서는 P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V에서는 Q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P는 Q분의 1이라는 관계식을 통해서, 이제 Q, Q는 P분의 1이니까,
이 P가 0이 되지만 않으면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는데 그 말은 그냥 U랑 V의 교집합을 보겠다는 의미이고 이것을 계산을 하면 정확히 세타 1이랑 세타 2가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고 저희가 보려는 거는 이거를 빼줬을 때 상수만 나온다. 즉 빼줘서 D를 취하면 0이 된다. 클로즈드 폼이 된다는 거고, 또 슬롭이 같다라는 말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세타 1이랑 D세타 2가 같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D를 취해주게 되면, 이렇게 요거는 이제 D세타 1이고, 요거는 D세타 2인데, 어차피 인터섹션 부분에서 D를 취하면 같다는 거를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스무스하게 값이 같아서 이제 스무스하게 확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맥락으로 조금 관찰을 해 보았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있을까요? 저 잠깐 그 오른쪽 부분 확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줌으로 어, 봐서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한 거는 D세타라는 것이 ES1에서 글로벌하게 정의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봤는데, 어, 저희가 이제 와인딩 폼을 중요하게 보는 것은 저게 클로즈드지만 이그젝트가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이 와인딩 폼을 주구장창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하려면 결국 저 적분값을 확인해 보아야 하는 건데, 그러면 저렇게 나타냈을 때 글로벌한 S1에서의 적분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를 이제 생각을 해 보아야 하고, 이제 저런 식으로 다른 세타 1과 세타 2의 D를 취한 것으로서 D세타라는 것을 정의를 했을 때 이것들의 글로벌한 적분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당연히 저희가 아는 것은 로컬한 적분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한 대상을 로컬하게 바꿔주어야 하는데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약간 파티션 오브 유니티의 그 맥락이 들어오거든요. 저희가 살펴보았던 파티션 오브 유니티의 맥락은 메이어 비토리스에서 베타맵의 썰젝션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글로벌하게 확장하는 관점에서 그것을 도입을 했었는데 그거 말고도 글로벌한 것을 로컬하게 낮출 때에도 이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뭔가 쓰는 것 같습니다. 어, 근데 네. 그 저기 세타1, 세타2로 D세타 만들 때 세타 그 D를 취하는 과정에서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쓴 다음에 D를 취하는 게 약간 저는 약간 문서에 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런 그 부분에 약간 질문 그 약간 그 부분이랑 좀 상이하다는 것만 지금 약간 느껴져서 뭔가 이게 뭐 약간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아, 질문이 들어서요. 네, 그, 그- 그거에서 파티션 오브 유니티가 나오는 이유는 저희가 인터섹션에서 어떤 임의의 폼을 끌고 온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 그 맥락에서는 여기에서는 먼저 UV에서 이제 오메가라는 임의의 폼을, 클로즈드 폼을 끌고 온 거겠죠? 그러면 클로즈드 폼이 U랑 V의 인터섹션에선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게 U에서 정의가 되어 있지 않고 V에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U랑 V로 이게 확장을 먼저 해주기 위해서 파티션 오브 유니티의 개념이 들어오는 건데 아, 이미 어, 알고 있어서 그냥 안 쓴 건가요?
아, 네. 저희는 아, 세타 이미 같은 U랑, 경우에는 네. 이미 스무스하게 U랑 V에서 정의된 걸 넣었잖아요. 네네네네. 그리고 네. 그게 클로즈니까 저렇게 D세타 1이랑 D세타 2로 두면 그 인터섹션에선 값이 같고 그냥 함수 음, 값이 교집합에서 같으니까 원래 스무스한 거라서 그냥 잘 정의가 된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원래 로컬한 데서 글로벌하게 진짜 그런 식으로 확장하면 지금 파티 오브 유니티 쓰는 게 문서처럼 하는 게 맞는데 저희는 이제 글로벌한 데서 했다가 로컬한 데서 함수값 맞는지 확인하고 그걸 다시 글로벌로 확장한 거니까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이미 쓸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이미 스무스라는 거 값만 확인하고 스무스는 다 보장돼 있으니까. 아, 네, 그렇죠. 이미 U랑 V에선 스무스 네네네.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하려는 것은 적분 값인데, 어, 근데 약간 좀 그냥 찾아보다 보니까,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쓰면 된다고 해가지고, 그럼 직접 서브 스터디에서 했던 그 범프 펑션 가지고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세워서 계산을 해보면 약간 재밌겠다. 약간, 해보면 괜찮겠다 해가지고 그냥 시도를 해봤던 건데요. 그래서 지난번 서브 스터디에서 이거 위키피디아에도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제 요런 식으로 fx를 잡고 gx를 이런 식으로 잡게 되면 네, 어, 여기 0이라 할 때 약간 요런 식으로 함수가 정의가 되죠. 그리고 gx 제곱 gx 제곱을 이제 먼저 잡게 되면 아, 대체 gx 제곱 그림인데 어 왜 x제곱 마이너스 1로 잡은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x제곱을 잡게 되면 0인 부분이 한 곳에만 존재하고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면 0인 구간이 이렇게 확장이 돼가지고 저거를 적분을 로컬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저런 식으로 세팅을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을 한 거고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이제 더해서 1 되는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찾는 건데 두 개만 찾으면 되니까 1 마이너스 저거 해가지고 되는 걸로 하고 로 U랑 로 V를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로 U랑 로 저거 V 그 GX 제곱 그래프가 반대 많이 네, 네. 약간 그거에 뒤집힌 그림 모양일 네. 것 같습니다. 이거는 1 마이너스 그죠? 네.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약간 인데 여기에서만 0이고 나머지는 0이 아닌 그런 그림이고, 네. 그래서 로우 U랑 로우 V를 이렇게 잡아주면, 이렇게 P가 정확히 요 구간에서만 이제 0이 아닌 거고, 그 외에는 다 0이 되고, 로우 V 같은 경우에도 이제 Q가 1인 그 내부에서만 저게 0이 아닌 게 쫙 있고,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제가 그렸는데, 요게 S1이고요. 어, U를 잡을 때는 U가 여기 Q는 0인 이 지점이었고, 나머지 부분인 거니까. 이제 그쵸. P가 1 아래에서는 전부 다 함수값이 1이고, 그 절대값이. 그리고 루트 2보다 그 절대값이 큰 곳은 다 0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요. 여기에서 파티션 오브 유니티가 이 0과 1을 스무스하게 범프 펑션이 이렇게 이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그 로우 V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딱 여기까지가 로우 V에서는 1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서 0이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정확히 반대로 이렇게 여기에서 정의가 되고요. 그래서 로우 U랑 로우 V를 이렇게 정의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어떻게 적분을 해줄 수가 있냐? 이제 저희가 적분을 하려는 대상이 이거잖아요. 근데 이 디세타는 앞에 1이 곱해져 있는 형태니까 이거를 요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면 인테그랄은 이제 선형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네를 쪼갤 수가 있을 건데 얘네 두 개의 적분값이 정의만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쪼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가지고 이거를 하게 되면 얘는 로 U 같은 경우는 U를 U라는 영역을 벗어나면 다 0인 거니까 얘는 U라는 U 영역을 벗어나면 다 적분값이 0인 거고 U에서만 적분을 하면 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로 U를 곱하는 거는 U라는 로컬한 영역에서만 적분을 수행해 주면 되는 거고 이 로우 V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V를 벗어나면 0이니까 V를 벗어난 곳은 글로벌하게 어차피 다 0이라서 적분값은 0일 거고 그러면 V에서는 여기 이 로브의 디세타는 이 V에서만 적분을 해주면 결국 그게 글로벌한 적분값이랑 같게 되는 거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쪼개다고 저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S1이 여기서 이제 U로 바뀌고 여기서는 S1이 V로 바뀌게 되고요. 또 다시 한번 근데 로우 U랑 로우 V에서 생각해 볼 것은 로우 U라는 게 U 전체에서는 0이 아니다가 아니라 적어도 여기에서 0이 아닌 구간이 존재하는 거지. 이제 0인 구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여기 여기를 보면 이제 원래 U는 여기인데 이제 여기 U 안에서도 0인 부분이 있잖아요. V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로 U가 0인 곳에서는 어차피 다 적분값이 0일 거니까 로 U가 0이 아닌 곳에서만 적분값을 보자. 그래도 그게 어차피 글로벌한 적분값이랑 같을 것이다. 로 V의 경우도 로 V가 0이 아닌 곳, 0인 곳에서는 어차피 적분값이 0일 거니까 이제 0이 아닌 곳에서만 적분값을 보는 게 그게 글로벌한 적분값을 보는 것이랑 같다. 약간 이런 걸 해가지고 이 서포트라는 게 그냥 0이 아닌 곳이라고 생각을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0이 아닌 곳에서 그냥 적분값 보자 이 얘기고 그래서 식을 풀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 좀 뭔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이거를 그래서 적분을 하려고 했고 이거를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저 GP 제곱 마이너스 1이 생긴 게 요건데 요 fx가 exponential 마이너스 x분의 1이고 근데 거기에 x제곱 마이너스 1이 이제 속함수로 들어가 있고 막 하다 보니까 뭔가 대칭성을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김수민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걸 하더라도 적분이 쉽지 않더라고요. 인터넷을 아무리 검색해도 그거에 대한 적분값을 뭔가 구할 뭔가 방법도 안 보이고 해가지고 이걸로는 방법이 안 보인다. 다른 것을 찾자 해가지고 한 거고요. 그 혹시 아니면은 뭔가 어 그 약간 감소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디케이하는 부분이랑 그냥 1인 부분이랑 이렇게 나눠가지고 뭔가 하면 되게 계산이 약간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그리고 그 감소하지 않는 부분은 그러니까 감소하는 부분은
여기 U랑 뭔가 V 사이에서 뭔가 지워질 것 같고 1인 부분만 이렇게 살아남을 것 같다는 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식으로 스터디를 끝나고 한번 일단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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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적분 저렇게 하면 안 되긴 해요. 사실 이 식이 잘못됐긴 한데, 네. 아, 그래서 그거는, 김수민 선생님 이걸 너머리컬하게 계산해봤는데 아크탄젠트 스퀘어 루트가 안 나왔다는 게 그 맥락인 거랑 비슷한 건가요? 그런 얘기가 있었나요? 아, 여기 댓글 방금 달아주셨는데 아, 실제로 이제 네. 수치적으로 해보니까 이게 원하는 그 값이 안 나왔다고 하셔가지고 아, 맞아요. 저도 울프람 알파 돌려가지고, 네, 저거랑 약간, 이렇게 하면, 저 네, 디세타 적분값이 2파이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네네네네. 이게 아크탄젠트 루트 2여야 되는데, 그래서 울프람 알파에서 저 적분식이랑 아크탄젠트 루트 2를 뺀 거를 하면 수치 해석적으로 0과 근사한 값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돌려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했, 했었어요. 월요일 한 3, 4시간 정도 그렇게 헤매다가 다음날에도 보고. 그래서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를 인지했고, 좀 빠꾸를 쳤더니 그래도 다행히 빠르게 좀 어디가 문제인지 알아차려가지고, 일단 그것들을 이제 설명 들어볼까 합니다. 네, 뭔가 시기 더러워서 일단은 굳이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저 범프 펑션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게 찾아서 그냥 찾아봤더니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그래서 해봤더니 쉽지 않네 해가지고 뭔가 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적어졌거든요. 굉장히 간단한 함수입니다. U에서 1이고 여기에서 0인 거. KV는 반대로 저기서 1이고 아래에서 1이고 네. 저렇게 잡아줬는데 저렇게 잡아줘도 되겠다 싶었던 이유는 저희가 적분을 하는 게 어, S1에서 D세타를 적분을 하는 거죠. 근데 요거를 로우 U랑 로우 V로 쪼개서 D세타 플러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글로벌한 것을 그냥 로컬하게만 내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범프 펑션을 가지고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구성했던 이유는 그 로컬한 폼을 글로벌하게 확장하기 위해서는 스무스하게 확장해야 되니까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스무스하게 잡아줘야 된다는 제약 조건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요 경우에는 네, 정원재 선생님. 그 갑자기 생각난 건데 약간 위에 부분 그럼 생각해 보면은 적분을 어디 특정 부분을 두 번 한 거 아닌가요? 어, 위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S1에서 적분을 하는 거잖아요. 네, 위에 계산이요. 근데 이게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게 서포티드 U랑 서포티드 V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서포티드 U랑 서포티드 V를 적분을 하면 안 되고 서포티드 U 적분하고 서포티드 V를 적분한 다음에 서포티드 U랑 V의 교집합을 빼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위 부분이 저는 아, 그래서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벤 다이어그램 생각하면은 여기 적분하고 여기 적분하면 그 사이를 빼줘야 되잖아요. 서포티드 U랑 V랑 저희 교집합이 생길 수가 없어서 아, 그런가요? 아, 근데 이게 범프 함수니까 교집합이 생길, 그러네. 어? 아, 어, 어, 아, 아, 그, 그, 그 교집합이 있기는 한데, 네, 한 점이네, 어차피. 그거를 빼면 안 되는 이유는, 네, 왜냐면 그 교집합에서는 저거 더해서 어차피 1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그래서 거기에서 각각 로유 디세타랑 로브이 디세타로 적분한 것을 더해줬을 때 그냥 디세타를 그 부분에서 적분한 걸로 돼가지고 빼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아, 그렇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어, 걱정이라기보다는, 쉬운 세팅에서 풀었는데, 나중에 그냥 여기서 잡은 로유 로브이로도 계산을 성공을 했긴 하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네네, 그래서 계속 해주세요. 나중에, 어,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원래 저희가 이제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고려했던 이유는 그 6회 V에서의 정의된 어떤 애를 확장시키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다음 차수로 넘기면서 D를 취해주는 거를 이제 메인 스터디 때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네, 그래서 D를 취하기 위해서 이제 스무스한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그게 전역에서 그렇게 스무스하게 정의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D세타 앞에 그냥 로우 플러스 로우가 이렇게 곱해지는 꼴로 그냥 그 적분하실 때 이렇게 기술을 하셨는데, 그게 필요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 어떤 이유로 저게 곱해져고 더해져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어, 그렇게 쪼개려면 쪼갤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서, 그러니까 네. 네. 로컬하게 각 P랑 Q에 대해서 로컬하게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쪽에서 그러니까 R1에서 마치 적분하듯이 여기에서 적분하고 또 여기에서 적분한 거를 저 식이 저는 나타내 준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방금.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를 알려드리자면, 저도 딱 거기서, 그냥, 그렇게 접근하면 된다고 해서 접근을 해봤는데, 어려우니까, 굳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 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가지고, 파티션 오브 유니티 저렇게 안 잡아도 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잡은 게 여기서 KU랑 KV거든요. 원래 저희가 생각하던 파티션 오브 유니티는 스무스한 건데 얘는 스무스는커녕 컨티뉴어스 하지도 않죠. 0이랑 1이랑 딱 끊겨 있는. 그래서 왜 저렇게 끊겨 있는 거를 써도 될까를 그냥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설명하다가 질문을 받았던 겁니다. 근데 저거를 함수를 곱해주는 게 결국에는 리스트렉션이 아닌가요? 네, 그냥 맞습니다. 디세타, 네. 그러면 저게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지금 생각에는. 그냥 리스트렉션 시키게 하는 거나 저거 곱하는 거나 근데 저게, 네. 네네네. 리스트릭션을 해야 적분을 할 수 있는가? 어떤 오픈셋에서 적분을 하는 게 저희가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리스트릭션을 해야 P랑 이쪽 리스트릭션 했을 땐 P를 이제 변수로 이제 가져서 그걸로 적분할 수 있고 이쪽은 이제 또 V 영역이니까 또 Q로 그렇게 리스트릭션을 Q로 적분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단순히 솔직히 말하면 리스트릭션은 맞지만 그래야 적분이 뭔가 쉽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다 그러니까 각각에서 더해서 합치는 그런 느낌으로 그냥 생각을 해가지고 왜냐면 디세타가 뭔가 이그젝트 근데, 는 이제 그 쉽게 계산할 수 있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로컬한 적분 근데, 어, 네네네. 저는 당연히 그 제한을 시켜서 오픈셋으로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 뭐, 로컬 콜디니스 잡을 수 있으니까 오픈셋으로 하면. 근데 저는 S1 자체가 그냥 세타 하나로 그냥 매개화가 되고, 그냥 세타를 0도부터 2파이까지 하면 그냥 한 바퀴 다 돌고 하기 때문에 굳이 저런 거 저런 개념을 알기도 전에 로컬 콜디닛을 잡아야 된다. 오픈셋을 잡아야 된다. 저희가 그런 걸 알기도 전에 이미 매개화를 해서 했잖아요. 세타는 0도부터 2파이까지 그냥 2 to the i 세타 그렇게 잡아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제한을 시켜서도 계산할 수 있다. 이건 오케이인데 제한을 시키지 않았어도 이 경우는 S1에서는 되는 거 아닌가. S2와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S1은 그냥 잡히는 것 같아요. 그 매개화가. 근데 지금 저희가 그거를 모른다고 치고 그냥 하는 거 아닌가요? 모른다고 쳐도 해도 되는데, 어, 전, 근데, 네. 제 생각은 제가
그 R2에서 극좌표를 잡을 때 R이랑 세타로 잡잖아요. 근데 S1을 생각을 할 때 저희가 알기로는 차트를 두 개를 잡아야만 저거를 로컬하게 반드시 표현할 수 있다? 이건데 그거는 저희가 극좌표를 써서 S1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차트 하나만 잡아도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그 직관과 뭔가 모순되는 지점에서 항상 저희가 로컬 글로벌 문제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를 계속 뭔가 고민을 해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뭔가 알컴마 세타로 글로벌하게 극좌표를 잡아서 계산을 하면 계산값은 그게 맞는데 뭔가 약간 찜찜하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왜냐하면 세타라는 게 글로벌하게 정의된다라고 뭔가 계속해서 생각을 했지만 저희가 살펴보는 이 메이어 비트의 시퀀스나 그런 걸 봤을 때 아, 세타는 결국 스무스하게는 글로벌하게 정의된 대상 컨티뉴어스 하지도 않으니까 글로벌하게 정의되는 대상이 아닌 거고 근데 뒷세타는 글로벌하게 정의된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적분을 하냐라고 봤을 때 여기서 또 극좌표를 도입하면 세타가 글로벌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매개화를 하는 게 맞냐라는 또 여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거를 정말로 저희가 차트 잡은 걸로 내려서 이거를 적분을 어떻게 할 거냐를 하고 싶어서 이거를 했던 겁니다. 네, 그 XY 차트, 그 콜디네이스로 보면 X분의 Y, Y분의 X니까 정의가 안 되는 지점이 있어 보이는데, 근데 D세타가 원폼을 적분하는 것, 저희가 원래 원폼을 적분한 거였는데, X제곱 된 Y제곱을 그냥 세타로 치환했을 때, 그게 애초에 어쨌든 원폼을 적분하는 거였고,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세타를 0부터 2파이까지 적분이 잘 되는, 뭐랄까요. 그, 콜디네이처럼 보였거든요. 네. XY로 치환했을 때는 X가 문제되는 부분, Y가 문제되는 부분이 있지만, 근데 그 후자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두 오픈셋으로 나눠줘서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일단 이 문제의식이 뭐냐면, 메이어 비토리스 시퀀스 보면 에타맵을 잡잖아요. 에타맵은 U에서 정의되는 D 어쩌고, D를 취한 거, 그리고 V에서 정의된 D를 취한 거를 하는데, 저기서 세타가 뭐냐 이거예요. 세타가 에타인가요? 매칭을 시킨 거. 아, 그 저건 약간 세타 1이랑 세타 2두 개로 별도로 잡아준 건데 디세타라고 그냥 칭하는 것은 그쵸 에타 맵이죠. 디세타 1이랑 디세타 2로 정의한 그러면 그래서 D세타 자체가 디세타 에타인가요? 네? D세타 자체가 에타인 건가요? 네 그쵸 요 맥락에선 디세타 자체가 에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디세타에서 나오는 세타는 그냥 약간 표기의 네네. 남용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D세타 앞에 1이 곱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서 로 U 더하기 로 V로 본 건데 애초에 그 네. 세팅 자체는 로 V가 필요한 상황은 그 에타를 정의하기 위해서 그 U에서 정의된 D 안에 들어있는 거, 로 U 세타 1 예를 들어서 그리고 V에서는 D를 취하기 전에 로 V 세타 2 할 때 그 로 U랑 로 V가 필요했던 거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근데 저렇게 한 거는 그냥 제한을 시켰다는 거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아, 김성문 네,께서 그쵸. 지적하신 것처럼 그냥 U로 그냥 제한을 시키고 V로 제한을 시켜서 따로따로 그냥 계산을 한 거 아니냐로 저도 그냥 해석이 됐거든요. 그냥 기호만 로 U, 로 V를 썼을 뿐 그 메이어 비토리스 시퀀스에서 쓴 로 U, 로 V랑 좀 세팅이 좀 달라 보였어요. 쓰임새가. 아, 네, 아, 네, 다릅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적분을 어떤 오픈셋에서 그냥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고 그냥 어떤 글로벌하게 그냥 어떤 로컬하게 정의되어 있는 거를 글로벌하게 정의하기 위해서 뭐 로유, 로브 이런 걸 쓰는 다기보다는 그냥 적분 좀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이렇게 리스트 어, 느낌으로 한다고 네.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네. 실제로 리스트렉션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리스트렉션, 근데 그냥 제가 했던 거는 그래도 조금 수학적으로 뭔가 서술을 하고 싶어가지고 저런 식으로 잡고서 그냥 해보려고 했던 건데 거기서 어려움을 약간 겪었던 거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굳이 스무스한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굳이 잡을 필요가 있느냐 해서 제가 내린 거는
아니다라는, 저도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실제로 KU, KV는 그냥 restriction 맵입니다. restriction인데, U를 제외한 걸 0을 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 윗부분만을 1로 하고, 나머지는 0으로 하는 거. 그리고 KV 같은 경우는 요 부분만 1로 하고 나머지는 0으로 다운시키는 그런 레스트릭션 맵을 생각을 했던 거고 그렇게 하더라도 요런 식으로 이거를 만약 얘네가 적분값이 있다면 이제 될 건데 일단 디세타라는 것 자체가 스무스하고 컨티뉴어스 하기 때문에 저 KU랑 KV를 곱했을 때 리만 적분 가능하겠다. 그러면 저거 그냥 적분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려고 했던 거고. 근데 맨 처음에 제가 잡았을 때는 마이너스 1이랑 1이라고 잡았거든요. 그냥 그게 자연스러웠으니까. 근데 여기서 1이랑 마이너스 1을 하면, 어, 더해서 0 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간소화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 해보니까, 그냥 이 그림에서 나오는 그대로인데요. 저희가 P를 여기에서 마이너스 1, 1로 적분을 하게 되면 P를 증가하는 방향으로 적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P가 증가하는 방향의 적분은 시계 방향의 적분이었고 Q를 양의 방향으로 적분을 하는 거는 여기서 반시계 방향으로 적분을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반시계 방향으로 쭉 이 파이를 적분을 했어야 됐는데 한쪽은 시계 방향, 한쪽은 반시계 방향으로 적분을 했으니까 0이 나오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돼서 그러면 저 P 방향을 반대로 설정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반대로 했고요. 그래서 반대로 적분을 하면 저희가 아는 대로 2파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 궁금증으로, 그러면 그냥 스무스한 저 범프 펑션 잡아서 파티션 오브 유니티 해도 계산이 될까? 아까 못했으니까, 적분 반대로 되면 저거 다 상쇄돼서 되지 않을까 해서 했더니, 실제로 그냥 상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분 방향 신경 써주면 상쇄돼서 계산 더러운 거 없이 그냥 쫙 돼서, 이런 식으로 잡아둬도 적분은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방금 되게 김나모 선생님과 그 전명주 선생님이 사실 리스트릭션 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저거 왜 쓰냐 약간 이 부분 지적하신 게 결국은 이 1이랑 0 그걸로 이제 그런 지적하신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적분하면 저렇게 됐는데 뭔가 그래서 되게 좋은 지적이시다라고 방금 그냥 계산하면서 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 세팅이 좀 같은 기호를 썼지만 세팅이 조금 네, 달라요. 왜냐면 디세타가 에타 역할을 한 거라면 위에서 네네 정의된 것처럼 그러면 에타 앞에다가 마치 로 유랑 로 네네네네 더해서 한 건데 그러면 한 번 더 한 느낌이라서 그걸 지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더 했다기보다는 완전히 좀 다르게 좀 기호는 똑같은 네네네 기호를 네, 쓰고 뭔 있지만 말인지 뭔가 다른 걸 하고 있다. 네네 근데 여기서는 완, 다른 게 뭐냐면 제한을 시키는 거다. 네. 네. 그래서 근데 좀 지금 든 생각은 방금 결국 이파 아까 계산이 틀렸던 이유와 지금 계산이 옳았던 이유가 방향성을 신경을 안 썼기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뭔가 S1 자체에서 적분을 딱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그냥 이렇게 여기 이 S1 전체 공간에서 딱 적분 그냥 좀 그냥 계산 없이 좀 내피셜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래서 뭔가 이 전체에서 짠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한 느낌이라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뽑아서 적분을 하는 느낌인데 근데 방향성을 신경 써버리는 순간 이렇게 이 전역적인 공간에서 적분한다기보다 뭔가 선적분의 느낌이 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서 접근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이 S1에서 접근한다는 느낌은 전역적으로 이렇게 한 번에 막 다 더하는 건데 뭔가 방향성을 신경 쓴다는 건 뭔가 그런 느낌이랑 조금 와닿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렇게 하는 건 맞는 수학적으로는 맞지만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뭔가 그 S1에서 접근한다는 느낌이랑 조금 저는 네. 상충되는 것 저는 같아요.
이 S1이 공간 위에서, 1차원 공간 위에서 접근하는 건데, 이 S1을 R2에 들어있는 것으로서 생각하면 저희가 옛날에 했던 걸로 다 커버가 되는데, 사실 S1은 뭐냐면, R 실수축에다가 한 점을 추가시키는 것으로서 생각을 해준다면, 실수 위에서 접근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변수 미적이잖아요. 일변수 미적. 실수 위에. 근데 저거 하나가 있기 때문에 역수를 취한 그러니까 오픈 콜디네이트이 두 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R2에 들어있는 거 말고 그냥 S1 자체를 R 더하기, 그러니까 실수축 더하기 한 점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X분의 Y, Y분의 X. 물론 두 문자를 쓰고 있지만 사실 한 문자를 써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X분의 Y는 뭐 예를 들어서 W고, Y분의 X는 뭐 W분의 1. 그러면 그 W라는 한 문자로, 그 실수 한 문자로 뭔가 표현이 될 거잖아요. 근데 안 될 거잖아요. 그 북극점은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 W라는 그 오픈 그 디스크립션은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메이어 비토리스 상황을 잘 그 세팅대로 껴 맞추면서 여기서 로 U가 뭐고 로 V를 뭘로 잡아야 되고 하면 좀 구체적으로 와인딩 원폼을, 그러니까 와인딩 원폼을 좀 그냥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메이어 비토리스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다 보진 못했지만 그 김수민 선생님께서 그 쓰신 노트 중에서 약간 그게 좀 뭔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 다 이해는 못했지만. 그리고 이거를 지금 문자 두 개를 써서 조금 저는 헷갈렸어요. X분의 Y, Y분의 X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다 쓰니까 저는 하나만 쓰고 싶었는데 왜냐면 S1 위에서는 문자 하나니까요. 어, 저는 그냥 제 생각은 그냥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글로벌하게 정의가 만약에 되어 있으면 걔네들을 사실 뭐 두 개, 뭔가, 도메인 두 개로 나눠서 뭐 따로 접근을 하던가, 그런 리스트렉션은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 전체에서 정의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그 부진혁 선생님 말씀대로 그 적분의 선형성 때문에 따로 나눠서 뭐 걔네 둘을 차트를 또 잡고 하거나 이런 거는 크게 저는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상황은 이제 그 로컬에서 정의되어 있는 게 글로벌하게 언제 확장되냐의 관점에서 그 파티션 오브 유니티가 이제 거기서 이게 뭐 쓰여서 그걸 통해서 한번 딜을 취해서 나온 그 녀석이 이제 뭐 와인딩 폼의 이펙트라고 하는 그걸 이제 적분을 하는 걸로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그런 결에서 약간 그 이해가 안 됐던 부분도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코멘트를 좀 그냥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그 시도를 해봤거든요.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게 복잡해서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는 도재영 선생님 노트를 봤는데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그냥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이게. 그냥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해가 안 돼가지고, 형 한번 여쭤봐야겠다. 그냥 그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 김수민 선생님께서 올려주셨던 게 그 이해를 못해서 그냥 처음에는 신기하다 하다가 이제 내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나중에 한번 정리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저도 그거 올렸던 게, 저 그냥 그걸 쓴 시점에서 제가 파티션 오브 유니티에 가지고 있던 오해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머리에 불분명한 상태로 계산하다 보니까 약간 오류가 많아서 다시 파티션 오브 유니티로 돌아가서 좀 하고 다시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또 약간 이거 S1에서 와인딩 폼 이제 관찰하면서 채널지기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뭔가 이게 파티션 오브 유니티랑 유니티 어떤 초이스랑 상관이 없이 계산이 됨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솔직히 정말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이그젝트한 걸로 코션트를 하는 맥락이 이제 그 코어몰렛에서 그 코션트 하는 맥락이 거기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저는 도대체 이게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보는 D 세타 플러스 그 D 머시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이그젝트한 뭔가 그래야 이제 코션트를 하는 건데 아니 도대체 그게 어디서 나온다는 건지 그게 왜
파티션 오브 유니티의 초이스랑 무슨 연관이지? 아 이게 또 생각해보면 여기에 있는 게 어차피 이그 서젝티브 하니까 여기에 있는 이그젝트한 애들을 다시 열로 뭔가 대신해서 생각하면은 파티션 오브 유니티로 여기에 있는 이그젝트한 애들을 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약간 되게 그 부분이 저는 좀 모르겠더라고요. 그 파티션 오브 유니티의 초이스에 상관없이 뭔가 계산을 해봐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잘 그 계산하기도 좀 뭔가 어떻게 계산하라는 건지 잘 안 와닿았었고요. 그 부분 잘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처음과 끝을 보면, 그러니까 저도 결국 그걸 다 어느 정도 직관을 받고 나서 결국 이 와인딩 원폼을 가지고 그대로 계산 레벨에서 떨어뜨리기 전에 일단 처음과 끝을 보자면 처음은 파티션 오브 유니트를 골라주는 거예요. 그 로우 U랑 로우 V가 더해져서 1이 되는 두 함수를 골라주는 건데, 그리고 결과치로는 에타를 이제 디파인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로 U 더하기 로 V가 더해서 1이기만 하면 되고 그 조금 조건은 있죠. 이 조건은 좀 세밀한 조건 몇 가지는 있을 텐데 그 잡아주는 두 함수가 유일하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자유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자유도에 맞게 어쨌든 유일하게 에타가 결정되는 건데 네. 그러면 이거가 막 바뀔 때 클래스로 보자는 거야. 이 바뀌는 정도를 다 클래스로 보고 그러면 그 결과치도 뭔가 근데 그게 익젝트 폼만큼의 차이가 난다. 일단 대수적으로 보면 약간 대충은 그런 건데 어 어, 네. 지금 이거 계산하신 거 좀 그 결인 것 같네요. 이것도 같이 보면서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서, 네, 비슷한 결인 것 네, 같습니다. 정확히 그 얘기긴 한데. 뒤에 또 있었군요. 아,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네, 한번 같이 살펴. 어, 네, 그쵸. 원래 저희가 하려던 거는 이제 와인딩 폼이 아니라 그냥 이미 클로즈드 폼, 인터섹션에서 정의된 클로즈드 폼을 가져왔을 때 그걸 글로벌하게 U랑 V로 확장을 하고 D를 취해서 그거를 완전히 S1으로 확장을 한 다음에 그거의 적분값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봐야 그게 어떻게 와인딩 폼 이펙트를 설명을 하느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적분을 원래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저는 그냥 일단 와인딩 폼부터 다시 한번 적분해 보고 싶다 해서 했던 거고 그 이후에 그거 적분한 거를 가지고 여기서도 똑같이 그냥 적용을 해본 겁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인터섹션에서 이제 클로즈드 폼을 잡아야 되는데 제로 폼의 경우 클로즈드인 경우는 요 여기서 북극점, 남극점을 제외했을 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어떤 하나의 상수로서 지칭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임의로 C1과 C2 상수를 잡아줬고 그러면 얘는 인터섹션에서 클로즈드 폼이겠죠. 그러면 저희가 한 논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에타를 확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쵸. 근데 혹시 에타 확장에 대해서 그 뭐냐, 서브스터디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던 적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얘기를 나눌 필요성이 있긴 해 보이거든요. 네, 네, 어, 그냥 제 약간 직관을 설명해 드리자면, 여기서 로유, 로브이는 실제로, 그 뭐냐, 그 레퍼런스에서는 임의로 잡은 거긴 한데 저는 실제로 계산을 하려고 그 아까 잡았던 그 범프 펑션으로서의 요 로유 로브이를 갖다 썼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냐. 이제 로유 로브이 그림이 여기 있는데 이거를 다시 지우고 저희가 이제 오메가가 C1, C2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확장을 하냐? 저희가 했던 거는 U로 이제 확장을 해야 되고 V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U로 확장을 할 때 U가 되는 부분을 0으로 이제 스무스하게 돼서 스무스하게 감소시켜서 나머지를 0으로 채우면 얘는 이제 U에서 스무스하게 정의되는 제로폼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한 것이죠.
근데 거기서 로 U를 곱하는 거냐, 로 V를 곱하는 거냐를 좀 헷갈려들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저도 헷갈렸어가지고, 여기서 왜 로 V를 곱하는 거지? U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U로 확장을 해야 할 때, U에서 확장할 때 로 V를 곱해서 이거를 확장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로 V라는 게 이제 V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0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U랑 V 인터섹션에서는 0이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이 부분을 제외한 어, 이 부분을 제외한 U에서는 이제 다 0이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V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로우 V는 이제 저 부분에서는 0이 아닌 거기 때문에 V가 아닌 요 U 지점, 정확히는 요 지점으로 0이 다 돼가지고 로우 V를 곱하게 된다라는 의미는 오메가를 U에서 이제 V랑 겹치지 않는 U에서 0으로 꺼트릴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오메가가 이렇게 인터섹션에서 정의가 돼 있을 텐데 이제 여기서는 뭐 잘될 거고 여기서 스무스하게 깎여서 UV 요 지점까지는 0으로 다 되고 요 지점만 0을 넣으면 이제 0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거를 V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U에서는 로우 V를 써서 V에서는 로우 U를 써가지고 확장을 하는 것이고 왜냐면 0으로 내리는 방향이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네, 네. 혹시 궁금한 거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저렇게 확장을 하면은, 그러니까 로 V를 써서 결국 V에서 하신 게 정확히, 그러니까 V에서 정의가 되게 한 건가요? 제가 잠깐 못 따라가서.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V에서 교집합에서 정의가 되던 오메가를 네네네. U로 늘리고 싶은 게 아, 목표거든요. 네. 네. 유로 결국 늘리고 싶은 건데, 네. 그러면 오메가라, 죄송합니다. U랑 V의 인터섹션에서 함수값이 다르지 않나요? 원래 오메가랑. 좀, 네, 그, 로우 V가 곱해진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로 확장을 한다는 거는 교집합을 유지한 채로 확장을 한 건데, 그냥 그 아, 함수값을 유지한 채로 한 건데, 이 부분에서는 일부만 약간 그러니까 교집합에선 무조건 같아야 되는 건데, 그 교집합의 일부에서만 갖고 그 갑자기 0으로 감소. 어, 네. 로 V 오메가 자체는 오메가랑 그 인터섹션에서 값이 웬만하면 다르거든요. 네네네. 근데 여기서 로 V 오메가로 U로 확장을 하고 로 U 오메가로 V로 확장을 했잖아요. 네네. 그걸 그거를 이어붙이려는. 더하면 파티션 오브 유니티이기 때문에 1이어서 더하면 이제 1이 되도록 그걸 확장을 둘로 쪼갠 겁니다. 아, 이제 제가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어 절대 저렇게 하면은 스무스하게 확장 못하지 않나라고 계속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1을 맞추면서 하면 약간 지금 되게 뭔가 뻥 뚫린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로 U랑 로 V를 고를 때마다 에타는 유일하게 결정되는 건 아니고 에타가 디파인 되게 에타를 하나 잡을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저희 직관은 왜 로 U가 아니라 로 V를 곱해야 되느냐잖아요. 저희 그 머릿속에 있는 그 직관을 사용하고 싶어서. 근데 제 생각에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직관은 그 직관을 쓰고 싶은 거면 맞는데 순서 바꿔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 U를 곱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로 UW에 U에서의 로 UW 뭐 이렇게 해도 확장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문제가 있지 않나요? 네, 문제가 있습니다. 얘는 사실 파티션 오브 유니티가 저희를 쓰는 맥락이 익스텐션의 목적이 아니라 컷 오프로 0으로 꺼져버리게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로우 U를 곱해버리면 0으로 꺼지는 지점이 그 경계가 되지 않아서 0으로 못 꺼트려요. 그래서 로우 V를 필연적으로 꺼트려야만 하고 그래서 저희의 목적 자체가 컷오프 시켜서 어떻게든 확장시키 그 확장
확장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런, 네, 제로 익스텐션을 하고 싶은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왜곡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것도 같고, 그리고 로우 V가 반드시 곱해져야만 U에서 확장이 가능합니다. 아, 이거를 예시를 들어 생각을 해보면 와인딩 폼 그 x제곱 더하기 y제곱 분의 마이너스 어째고잖아요. 근데 분모가 원점으로 가면 발산을 하게 되는데 이 발산하는 지점을 0으로 스무스한 0으로 이거를 곱해가지고 스무스하게 확장하려고 이거를 약간 물론 와인딩 폼 직접 할 때는 그 맥락이 아니긴 한데 이런 어떤 발산하는 케이스가 있을 때에도 그거를 0으로 내려가지고 스무스하게 확장하려는 약간 맥락 속에서 또 0으로 축소시켜야만 확장할 수 있다. 약간 그런 걸로 저는 좀 약간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약간 문제가 되는 애를 죽여버린다는 걸로 네. 이해하면 네네. 요거 잠깐 써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구간에서 그냥 x제곱 함수를 생각을 할게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얘를 이제 u를 여기 1부터 음의 무한대까지 네, 이렇게 해서 얘를 u로 잡아버리면 그러면 로우 v가 사실은 그 v를 또 마이너스 1부터 무한대까지 잡을게요. 그러면 아 너무 다 좋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무한대까지 어떤 범프 펑션이 있으면 얘가 수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0으로 꺼지면서 이렇게 1로 가는 애겠죠? 그리고 여기 어디에 1이 존재할 거예요. 얘가 로우 V의 정체고 여기가 V일 거예요. 그러면 U에서는 1부터 이제 음의 무한대고 그럼 여기서 그 저희가 갖고 있던 1부터 마이너스 1까지의 그 이차함수처럼 생긴 애에다가 요 녀석을 이렇게 곱해준다고 하는 것은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여기서 0으로 꺼져버리니까 이 부분에서 0으로 이렇게 꺼지게 만드는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정확히 로우 V 오메가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 지점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로 확장이 0으로 확장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1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확장이 가능해지는 거고 얘는 이제 C 인피니티 U의 원소로서 이제 로 V 오메가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익스텐션을 제로로 시키려고 여기서 커트리게 만드는데 이게 V의 바운더리죠. 아, 네. 그래서 로우 V가 곱해져야만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림을 생각했을 때는 네, 그렇게 하는 거는 이해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로 U랑 로 V를 잡았다고 쳐봐요. 근데 로 V를 곱한 거죠. U 그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어쨌든 제로로 익스텐션 시키기 위해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무한대 쪽을 제로로 두기 위해서. 근데 그 로 U랑 로 V 역할을 그냥 아무 맥락 없이 그림의 맥락 없이 바꿔서 계산을 하면 그리고 그렇게 에타를 정의하면 안 되는가? 이게 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그 말씀하신 결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림이랑 아무 약간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하지만 에타를 그렇게 정의할 수 없냐 이거였습니다. 그건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약간, 뭐, 이렇게 생겨도 뭐, 아무런 문제 없을 거 아니에요. 0부터 1까지 사이에서 있고, 그리고 서포트만 그 안에 들어가면 되니까, 서포트 로 U가 U에 들어간다고 했지,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6팩 V처럼 돼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네네네. 네, 네. 에, 양쪽에서 꺼지게 만들면, 네네. 에타를 정의하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전명주 선생님이 저 말을 들어보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에타를 U랑 V에서 각각 정의하는 과정에서는 로 V나 로 U가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부주학 선생님처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의 원하는 그림은 그거를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네네네. 그러니까 U랑 네. V를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그 반대인 로 V, 로 U를 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전병주 선생님처럼 그냥 에타만 정의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그렇게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제 그리고 생각에. 뭐 범프 펑션 이런 거 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조건을 만족하는 파티션 오브 유니티 로 U랑 로 V를 아무거나 잡아버려요. 그냥 뭐 제로로 죽이겠다 그런 말도 없이 꼭 제로로 죽일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 스무스하게만 어떻게 이렇게 밀어주면 되는 건데 저희가 가장 간단하게 생각한 케이스가 제로로 밀어주는 거니까 그렇게 그냥 예시로 범프 펑션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정말로 그렇게 잡은 건데 그냥 아무거나 그냥 스무스하게 되도록 하는 그냥 로 U랑 로 V를 잡은 다음에 어느 쪽을 곱하든 그냥 에타를 그렇게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스무스하게 어떻게 잡죠? 잡았다고 문제가 되는. 가정하는 거죠. 가정을 하면 이제 되는 건데, 안 될 경우를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그 가정을 하면 파티션 오브 유니티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스무스하게 확장이 된다면 확장이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니까 더해서 파티션 1이 오브 될 이유는 유니티를 잡았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시작 자체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구체적으로 펑션을 어떻게 줄 것인가. 그것과 별개로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주자.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정의를 하자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거죠. 혹시 그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잡자는 게 두 개가 아니어도 되는 지금 상황을 고려하시는 거죠? 네, 두 개를 잡아야죠. 로 U랑 아, 두 로 개를 V. 잡는 상황을 지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로 U랑 로 V가 있다고 가정하자. 더해서 1이 되고, U에서는 전부 다 0이 아니고, V에서는 전부 다 0이 아니고, 뭐 이런 상황. 그 파티션 오브 유니티의 그 세팅이 있을 거예요. 아, 근데 저희가 그걸, 추상적으로, 아,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근데, 지금 맥락을 좀 못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여기 위에 거 그냥 처음 생각할 때 로 V 로 U 이런 거 신경을 써도 되지 않는다 이거는 제가 여기까지 이제 받아들였는데 근데 이게 파티션 오브 유니티가 갑자기 아예 안 돼 버리고 범프 펑션도 안 되고 약간 이 지금 이게 어느 맥락에서 저 나온지는 잘 모르겠어서 혹시 혹시 한 번 더 설명해 제가 주실까요? 이해한 질문이 많은지 혹시 한 번만 아, 그, 네네네. 그 질문. 지금 여기서 로유 로브를 저는 범프 펑션으로 잡았는데 굳이 범프 펑션이 아니어도 이미의 파티션 오브 유니티에도 다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냐라고 혹시 질문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좋았던 점이 범프 펑션을 가지고 정말로 제로로 스무스하는 그런 세팅 자체를 구체적으로 펑션으로 잡았다는 점에서, 되게 신선했고, 근데 파티션 오브 유니티는 그렇게 두 개 잡자고 가정하고 스무스하게 잡도록 결국 두 개를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시작을 하자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을 하면 에타를 저렇게 잡는 게 그 V 어느 쪽을 V로 줄 것이냐, 어느 쪽을 U로 줄 것이냐 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대칭적이기 때문에 그 두 개 잡은 거는 더해서 1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약간 수학적으로 좀 말하면 이미의 파티션 오브 유니티 두 개를 잡아서 네. 계산을 해보자는 건가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체적인 거 잡았는데 그냥 이미의 파티션 오브 유니티 뭐 로1, 로2에 아,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도 사실 여기 있는 문서랑 그대로 똑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계산이 필요했던 거는 저희가 직접 관찰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와닿기 위한 거고, 그냥 그 시작을 하자라고 하면 그때는 계산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때는 논리가 필요한 거죠. 논리적 정합이요. 근데 어, 그러면 그렇게 가면 파티션 오브 유니티의 정확한 이제 정의도 보면은 set of functions거든요. 뭐 그러니까 뜯어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제 느낌에는 제 생각에는 개인 주관적인 느낌이라서 이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 U로 확장시킬 때 로 위를 곱하는 게 컨벤션 정도인 것 같아요. 그게 굳이 그렇게 이렇게 네네네. 논의되고, 네. 네네. 이 저도 상황에서 처음에 그렇게 필요한지 잘 생각했어요. 모르겠어요. 처음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게, 왜냐면 구체적인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V였던 거예요. U가 아니라. 저희가 마음속에 생각한 그 구체적인 예시에서는 V여야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컨벤션 문제가 더, 저는 그쪽으로 생각하는 게 더 자연스럽웠습니다. 예전에는. 어, 근데 오메가가 뭐냐에 따라서 저 로브를 로유로 해도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어떤 오메가에 대해선 그런데 그게 임의의 오메가에 대해선 그렇게 네네. 모두 확장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어, 일단 모든 게 다 스무스잖아요. 오메가도 어쨌든 제로 폼에서 다 스무스한 거고, 파티션 오브 유니티 로 U랑 로 V로 잡을 오메가 때도, 자체는 지금 U 인터섹션 V에서 스무스한 네, 거지, 그쵸. 네. 네, 그거를 맞아요. U에서 스무스하냐, V에서 네네. 스무스하냐를 네, 말할 맞습니다. 수가 네, 없지 않나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세팅만 갖고 인터섹션에서 스무스하고 했을 때 임의의 오메가에 대해서
그 파티션 오브 유니티 U와 V가 있어 로 U와 로 V가 있어서 전개할 수 있다는 이 결국 일반화가 다 된다는 거죠. 그리고 꼭 범프 펑션으로도 잡을 필요도 없다는 것이지만 그래도 익스포넨셜 펑션으로 그 셋업하는 게 직관적인 선에서는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약간 그리고 일단 U랑 V에서 스무스하게 잡자는 거 아닌가요? 일단 잡아야 되는. 그래서 차이는 그거예요. 존재한다이고 뭐 존재했으면 어떻게 컨스트럭트 하냐. 저희는 컨스트럭트 한 것에서 시작한 것 같아요. 범프 펑션을 잡아서 시작했다는 것 자체는 그냥 그 함수 자체를 그냥 잡아서 존재성을 보인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이게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전개해도 된다. 근데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뭔가 논리는 사실 이 계산 한번 보면은 되게 네, 그쵸. 당연하겠는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아, 구체적인 물론 게. 도약은 있을 거예요. 그 아무리 계산을 했어도 직관은 도움이 되는데 분명 그 일반화된 상황 도약은 있지만 그 일반화된 상황에서 이렇게 증명을 하면 일단은 특수한 상황으로서 커버는 된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는 있죠. 저희가 예전에 아니 전 도약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음, 해요. 왜냐면 그냥 약간 문자 바꿔치기 좀만 하면은 일반적인 케이스는 이거를 잘하면 뭔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네네. 들어서. 네, 그래서 어쩌면 구체적인 세팅이지만 특수한 상황이지만 관찰만 잘하면 사실 이게 네네네. 일반적인 상황이었다. 네, 네, 일반적인 걸로 쉽게 확장할 수 있어. 네네. 네. 어, 죄송한데, 한 번만 더. 약간 납득이 안 되는 게, C1과 C2가 이렇게 불연속이잖아요. 값이 다르면. 근데 이거를 0이 아닌 값으로 스무스하게 확장을 할 수가 있나, 개인적으로 싶긴 한데, 이게 0을 곱하지 않으면 이게 값이 다를 거기 때문에 애초에 컨티뉴어스 조건도 깨지잖아요. 네네. 그것도 지금 구체적인 사례를 잡으신 거기 때문에 음, 그 뭔가 파티션 오브 유니티의 정의나 뭐 이런 데 필요 조건으로 꼭 범프 펑션을 잡아야 된다. 뭐 아, 0으로 그 죽어야 된다. 범프 약간 이런 건 아닌 펑션을 거죠. 그러니까 범프 플러스 1 곱하고 펑션을 왜 전체 2. 잡았냐의 네. 이유에 대해서 조금 계속 그거인 것 같은데, 범프 펑션을 잡은 거는 굳이 이렇게 잡아도 돼, 이렇게 잡아야만 한다를 말한 게 아니라, 적분을 하려면 잡아야 되겠더라고요. 그쵸, 그쵸, 그쵸. 값을 계산을 하려면 안 잡고 계산을 못 하겠어서, 그래서 맞아요, 일단은 맞아요. 이거를 어떤 의미의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잡더라도 적분값이 같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일단은 적어도 두 가지 맞아요, 맞아요. 다른 걸 잡아서 계산을 했는데 같네? 그럼 다 같지 않을까를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일단은 하나 계산하는 것도 모르니까 그 아까 잡았던 범프 펑션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의 맥락에서 저는 잡은 거입니다. 그 두 가지가 이제 정리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전명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U로 확장할 때 반드시 로 V를 써야만 하는 건 아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구체적인 세팅으로 잡았을 때는 로 V로 쓰는 게 컨벤션에 맞기도 하고 저희가 갖고 있던 예시로서는 그렇게 보는 게 맞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근데 이제 파티션 오브 유니티의 어떤 그 정의를 봤을 때 필요 조건으로서 꼭 뭐 영어로 죽어야 된다 약간 이런 거는 또 없으니까 그- 또 그런 라인에서 그 부지영 선생님께서 지금 잡으신 내용은 구체적인 상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 상황에서는 사실 죽여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근데 그게 저희 지금 논의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범프 펑션을 잡아야 이 로우 이유를 적분을 해서 그거를 이제 적분을 때려서 이제 결국에는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구체적인 확보가 돼야 이게 적분이 뭔지를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의 상황에서는 그 이러한 세팅을 버리면 오히려 더 머리가 복잡해지는 상황일 것 같다라고 저는 지금 제 머릿속에서는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U로 확장할 때 반드시 로우 V여야만 하는 건 아니다. 아닐 수도 있지 않냐? 약간 이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 메인 스터디 때 꼭 클로즈드 인터섹션에서 클로즈드 원폼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꼭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교수님께서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충분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이게 일반화시킬 때 그거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클로즈드 원폼을 일단 걸어준 건데 왜냐하면 일반화시킬 때 그거를 일반화로서 쓸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대부분의 마주치는 상황들은 일단 충분 조건일 때가 많아가지고 꼭 그럴 필요가 없다. 꼭 범프 펑션을 쓸 필요가 없다. 다른 예쁜 펑션을 써도 뭐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지만 일단은 지금은 그 모든 다 계산을 위해서는 계산이 두 가지가 있으면 좋잖아요. 범프 펑션 두 개인데 좀 다르게 두 개 잡아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그걸로 일반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게 네, 좀 직관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정리는 된 것 같아서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계산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한 논의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특수한 케이스에선 아닐 수도 있지만 일반화를 하려는 시점에서 존재성을 보장하기 위해 로 V 오메가를 써서 U로 확장을 한 거고 로 U 오메가로 V로 확장을 한 거다. 일반화를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럼 D를 취하면 그 인터섹션에선 같을 거기 때문에 에타가 글로벌하게 정의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장이 된다라는 맥락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 로브의 오메가, 로유 오메가가 뭐냐? 이렇게 계산했을 때 오메가는 여기서 나오는 C1, C2고, 로브의 로유는 아까 잡았던 제가 범프 펑션으로 잡았던 거를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거는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 이기 때문에 아까 했던 것처럼 그냥 restriction 하는 그냥 펑션 잡아준 거고요. 그래서 계산을 실제로 해보면, 어, 제가 잡았던 경우에는 로브의 오메가가 요 다 0인 지점만 돼가지고 여긴 날라갔던 경우였고, 그래서 요 경우만 따로 떼서 계산을 해줬는데, 계산을 하고 보니까 요게 나왔고 함수값 대입해주니까 그냥 두 상수 차이가 나왔다. 로 일단 계산값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뭔가 봤던 거는 어, 적분값을 보니까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곱했는데 그거에 대한 정보가 적분값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다. 그게 전혀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를 조금 관찰을 해보려고 했는데 요 G1 빼기 G0을 관찰을 해보니까 정확히 이게 그 아까 그림에서 딱 0으로 죽는 지점, 1로 사는 지점이더라고요. 근데 파티션 오브 유니티는 0과 1에 바운디드가 되어 있고 항상 그 0과 1을 잇는 스무스한 어떤 부분이 있기 마련인데 그 경계점에서 항상 뭔가 어떤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가져오더라도 그런 경계점은 존재할 거니까 그 경계점에서 1 빼기 0이 돼가지고 뭔가 항상 그 파티션 오브 유니티에 대한 정보는 없어지고 상수 차이로 되는 거 아닐까가 제가 생각을 해봤던 지점입니다. 요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 제가 말을 잘 못 따라가서 그러니까 경계에서 일단 어쨌든 마지막에 나오는 그 텀이 경계에 대한 정보를 주는데 G1 빼기 G0이 그러니까 왜 항상 1인지나 그거를 좀 위에 예시로 다시 설명 가능할까요? 제가 약간 못 따라간 것 같습니다. 뭔가 아, 서포트의 양 끝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한 점에서 뭔가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하면은 다 더하면 1이 나온다라는 거는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그러니까 서로 다른 지점에서를 뭔가를 뺐는데 그게 1이 나온다. 근데 그게 파티션 오브 유니티에 게다가 상관이 없다라는 점이 조금 지금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혹시 질문 한 번만 다시 해주실 수 있나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결국 말씀하시려는 바가 그러니까 결국 주장하시려는 바는 이 계산을 통해서 파티션 오브 유니티와
저 마지막 계산 결과 값이 C2 빼기 C1이 나왔는데 이는 파티션 오브 유니티랑 관련이 없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주장하시려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 줄 결국 그 결론 부분에 바로 윗줄에서 G1 빼기 G0 때문에 이게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할 때 끝값이기 때문에 뭔가 이것과 연관이 있고 그래서 파티션 오브 유니티랑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이어나가셨는데 영향 선, 받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G1 빼기 G0이 그러면은 파티션 오브 유니티에 항상 관계없이 1이 됨을 보여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에서 약간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제가 좀 못 따라갔다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아, 네네. 저도 그 이유까지에 대한 설명은 없는 것 같고, 뭔가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게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임의로 잡아도 계산값이 항상 적어여야 뭔가 유의미한 결과일 것 같아서, 그러면 만약에 어떤 의미의 그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잡더라도 저 계산값이 항상 C2 빼기 C1이 나오려면 어떠한 과정이 있었어야 저게 설명이 될까를 역으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가져오더라도 그 서포트에 경계점은 있을 거니까 그 경계점을 빼면 임의의 무언가를 가져오더라도 저게 항상 1이 돼서 죽는 거 아닐까라고 그냥 여기서 제 가설을 던진 거고 네네. 아직 어, 입증된 건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생각은 적분값이 같아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맞추신 것 같은데, 제 맞습니다. 생각에는 적분값 안 같아도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글로벌하게 확장하는 방식이 유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에타를 잡는 방식도 유일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저는 파티션 오브 유니티의 영향을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 파티션 오브 유니티로서 에타가 이렇게 생겨났고, 그 에타를 적분하는 건데, 그럼 그 에타가 뭐 적분값이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다르게 잡는 것마다 좀 달라질 수 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약간 저 전병주 선생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뭔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약간 조금 바로 태세 전환을 해서 좀 제 자신이 부끄럽긴 그러니까, 한데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글로벌하게 확장하는 방식이 유일할 필요가 네네네. 있다. 로컬하게 정의된 것을 다음 그 뒤로 취했을 때 네네네네. 그쪽 그 세상에선 글로벌하게 존재하게 되는 건데 그 뒤를 취한 네, 에타가요, 에타가. 근데 그 에타가 글로벌하게 정의되는 게 유일해질 필요도 없는데 적분값을 꼭 유일하게 맞춰야 되나, 고정시켜야 되나 싶어서요. 네, 그래서 약간 하고 싶었던 말은 그래서 뭔가 그래서 전병주 선생님 말씀대로 뭔가 에타에 대한 항이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에타가 아니라 그 파티션 오브 유니티에 대한 항이 나올 것 같은데 만약 그게 나오더라도 저는 왠지 일관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파티션 오브 유니티에 따라서 막 어떤 거는 뭐 여기 써준 것처럼 알파의 세제곱으로 어떤 건 나오고 알파의 제곱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파티션 오브 유니티인데 그 끝점에 대해서 그, 그 함수의 어떤 형태는 같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약간 저희가 말 진짜 그대로 코션트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왜냐면 그게 똑같으니까 거기의 형태가 뭔가 그래서 이제 그 잘라주는 게 아닐까라는 그냥 아주 개인적인 뇌피셜을 한번 말해봤습니다. 네. 그, 제 생각을 조금만 이제 말씀드리면, 일단 여기서 좀 신기한 게 얘거든요. 이게 만약에 R2여서 오픈 커버를, 그러니까 이렇게 ገብ쳐서 얘도 하나의 띠 형태로 겹치게 교집합에서 잡으면 얘는 컨스탄트가 그냥 C밖에 안 돼요. 근데 저희가 보고 있는 이 S1 상황도 결국에는 이렇게 겹치기 때문에 이 뭐라고 하죠? 이 교집합 부분이 이게 뭐 이렇게 적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실수 1차원이 두 개가 있어서 C1, C2가 다른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여기 있는 얘도 사실은 원래대로였으면 원래 C였다면 얘가 C가 하나밖에 없었으면 얘는 무조건 빵이 됐어야 됐거든요. C 빼기 C여서. 그래서 사실 그 파티션 오브 유니티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C 요거 D, 로, V처럼 돼서 얘는 어차피 얘는 위에서 온 걸 알잖아요. 얘는 이그젝트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게 제로로 가거나 약간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근데 저희가 지금 계산한 상황에서는 실수가 차원이 이게 단절된 두 개가 있어서 이게
C1, C2로 나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 값이 존재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얘는 저희가 지금 그 제로 폼을 보고 있으니까 디클로즈드는 상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원폼 레벨로 올라가면 이 적분을 취할 때 여기 얘가 살아 있거든요. 오메가가. 그래서 오메가 D로 V 약간 이런 애를 적분을 해야 되는데 근데 얘네 둘 다 이그젝트라 이그젝트인가요? 이거 어떻게 하지? 약간 저는 거기서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도 그 부장 선생님 그 계산해 주신 것처럼 저도 아마 마찬가지로 범프 펑션을 똑같이 경계에서 1하고 0으로 꺼지는 애를 잡아서 이렇게 적분값이 저도 이게 1 나왔거든요. 비슷한 상황에서. 그래서 아마 저희가 잡은 그 컨디션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닐까 저도 좀 싶고 그리고 그 쿼션트를 시키는 건 아마 요 상수의 어떤 그런 그 띠 두 개 때문에 값이 있고 없고가 정해지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그 장애물이라고 하는 게 요 상수 두 개의 차이가 좀 이번 주에는 좀 생각이 들면서도 근데 이게 그 추가적인 예시를 잡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하나 잡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면 좋을 것 같다.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셔서 네, 생각도 좀 더 많아지고 근데 감사는 그렇습니다. 제가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지금 에타가 솔직히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에타가 어 뭔가를 확장한 느낌이라는 사실을 전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선, 오메가랑 뭔가 직접적인 연관이라고도 뭔가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갑자기 그러니까 어쨌든 에타를 갑자기 왜 보는 거지 싶기도 하고요. 솔직히 말하면은 저, 에타가 왜 등장하는지도 잘 지금 모르겠고요. 뭔가 오메가로부터 되게 자연스럽게 이제 미분 형식 생각해서 적분을 하면 좀 뭔가 그거에 대한 뭔가 하면 생각 뭔가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D만 취하면 사실 0이라서 의미가 없긴 한데요. 근데 뭔가 에타는 갑자기 오메가랑 크게 연관이 없다는 느낌이 뭔가 받아서 조금 우선, 혹시, 네, 예. 어, 예, 전명기 선생님 먼저 네, 말씀해 아, 주세요. 그 on U에서 D 저거 있잖아요. 저 두 함수 곱한 거잖아요. 그리고 D를 취하고 있잖아요. 결국 그 라이프니츠 를 적용할 수 있잖아요. 미분 놔두고 미분. 그리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V에서 저 D 마이너스 로 U W 저것도 곱해진 함수이기 때문에 예, 미분 놔두고 미분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 미분 그걸 계산을 그렇게 해두 정리를 해두면 인터섹션에서 일단 같아진다는 거는 확인할 수 있어서 인터섹션에서는 그러니까 정의는 잘 된다. 되는 그러니까, 어, 상태에서 그, 그러니까 정의는 잘 제가, 에타가 제가 뭔가 생각한 맥락을 말씀드리자면, 네, 이거를 바라보는 거는 저희가 와인딩 폼의 이펙트를 확인하고자 하는 거였잖아요. 네, 그쵸. 저희가 지금 본 상황이 아까 전에 했던 게, 그쵸? 이거죠? 세타 1 빼기 네네네. 세타 2가 0이고 2파인 상황이잖아요. 아, 네, 여기서 네네. 이게 오메가인 거고, 이게 C1이고, 이게 C2인 상황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저게 C1이 0이고, C2가 네네네, 2파인 경우에는, 네네네,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안 쓰더라도, 저 아크탄젠트 가지고 확장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스무스하게. 네네네네, 그쵸? 네네. 그러면,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일반적인 상황을 보는 거기 때문에 파티션 오브 유니티로 확장을 했을 때도 접근값이 그렇게 되냐를 보는 거고, 어, 지금 정확 그 상황이 이제, 어, 에타의 경우에는 이제 디세타가 되는 거죠. 여기가 세타 1, 여기가 세타 2였던 경우인 거고, 네네네. 일반적으로 확장하는 경우를 보려고 하니까 클로스드 제로 폼을 임의로 뽑고 인터섹션에서 그걸 확장하는 과정에서 에타를 잡은 건데, 만약에 그 세타 저희가 아까 봤던 경우에 대해서는 저렇게 대입을 해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경우에는 C2 2파이고 C1이 0에서 정확히 2파이 값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파티션 오브 유니티에 영향을 안 받는 게 이렇게 보면 또
아, 네. 그래서 네, 저도 네, 그 얘기 끝나고 얘기하려고 했던 게 어, 이게 저희가 이파이 0을 잡았을 때 네네네, 이거를 저희가 범프 펑션을 가지고 파티션 오브 유니티로 확장했을 때 적분값이 이파이 나오는데 근데 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정확히 0과 이파이인 세팅에서는 이게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아니더라도 아크탄젠트를 가지고 세타를 가지고 이걸 스무스하게 확장하는 법을 알고 있는데 네네. 그거를 가지고 적분해도 이파이가 나오니까 어떻게 스무스하게 확장을 하더라도 사실 적분값이 네네네.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아, 네네네. 어, 그래서 혹시 그저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임의로 잡더라도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어떻게 확장을 하더라도 적분값이 같지 않을까라고 그래서 생각을 했던 거고 아, 어 네네. 근데 저는 거기서 갔기 때문에 이 코호몰로지 이론이 뭔가 발전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사실 제가 사실 메인 스터디 때부터 저 에타가 도대체 뭐지 약간 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 디세타에 대응되는 무언가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지금 오늘 머릿속에 되게 많은 게 들어와서 조금 저 혼자 스스로도 많이 더 연습을 해보고 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뭔가 직관적으로는 확실히 이해가 된다. 네. 저게 이제 에타가 뭔지는 좀 확실히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정말 좋은 코멘트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에타가 U에서는 D something이고, 그러니까 원폼이라고 할게요. 그냥 D something을. 그리고 V에서도 원폼이잖아요. 원폼 두 개를 붙여놓은 거잖아요. 에타를 정의할 때. 그러면 에타는 일단 원폼이잖아요. 근데 에타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클로즈드 원폼이죠. 왜냐하면 걔 에타를 가지고 D를 취하면 0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에타는 exact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의 D로서 온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 세타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세타는 그냥 익젝트 아니죠. 왜냐하면 네네. 그 세타는 어쨌든 익젝트는 아니겠죠? 네. 그래서 뭔가 정리를 하자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와인딩 폼의 케이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 C2가 2파이고 C1이 0인 케이스를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케이스에서 스무스하게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말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와인딩 폼, 세타로 스무스하게 확장을 하는 것, 하나는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잡아가지고 스무스하게 확장을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어떻게 확장을 하더라도 이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는 적분값이 2파이로서, 2파이 빼기 0으로서 같다는 것까지는 팩터로서 이제 계산으로 확인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이후에 부차적인 얘기는 뭔가 더 계산을 해봐야 진행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 그러니까 뭐, 와인딩 폼이, 그러니까 세타가 되도록, 디세타가 되도록 확장을 해준 것 같아요.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잡든, 그냥 하셨다고 했든, 그냥 애초에 목적 자체가 디세타가 되도록 확장을 해줬기 때문에 결과값이 2파이가 나온 거고, 만약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잡는 방법은 무한 가지 방법인데, 무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저는 항상 다 2파이로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저 지원 빼기 지 제로가 지금 1이 되도록 한 세팅이었잖아요. 근데 저것만 다르게 잡아도 2라고만 잡아도 다르게 나올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되는 상황, 그러니까 디세타가 되도록 하는 에타가 디세타가 되도록 해주고 거꾸로 생각한 거죠. 먼저 세타를 잡아놓고 디세타를 잡아놓고 거꾸로 그냥 세타 1과 세타 2를 이렇게 설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로 U, 로 V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네. 이파이가 되는 것처럼 보인 것이 아닌가. 근데 개인적으로 뭔가
저희가 적분을 하는 게 다 D 모시갱이잖아요. 근데 D 저거는 Generalized Stokes Theorem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항상 적분하는 게 보면 그 서포트의 경계값으로밖에 적분을 할 수가 없기는 하거든요. 그것도 봐야겠지만, 예, 일단 근데 그래서 예, 에타를 가지고 시작했다. 애초에 에타가 존재한다. 그 디세타죠. 에타를 가지고 출발했다. 저는 이렇게 보여졌어요. 에타를 네. 찾은 게 아니라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말로만 하면 되게 두 분 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 보면은 당연히 같을겠지 약간 이 생각도 들고요. 아 근데 여기서 G1, G2를 그냥 초이스만 다르게 하면 당연히 다르지라는 생각도 당연히 다른 게 맞는데 근데 왜 이것도 뭔가 느낌상 아닌 것 같지라는 생각도 솔직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양가적인 마음이 많이 드는데 아 이 부분은 조금 그러니까 앞으로 좀 계산을 몇 개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네.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부중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다 계산을 하신 거잖아요. 지 마지막 이 네네네. 페이지. 근데 해석을 이제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해석이 좀 매력적이라서 그렇게 해석을 하신 건데 저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되어졌거든요. 왜냐하면 파티션 오브 유니티 그냥 그 끝값 다르게 잡으면 그냥 되는데 그거 바로 그냥 계산으로 확인을 하신 건데 저는 그렇게 느껴져서 오히려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다르게 잡을 때마다 적분값도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본 겁니다. 아, 네네. 근데 그러니까 충분히 맞는 말씀이신데 뭔가 예제를 저희가 이제 하나만 봤으니까 그러니까 다음번에 다른 파티션 오브 유니티라든지 아까 전명재 선생님 말씀하신 이미 파티션 오브 유니티 로원 로투를 가져왔다고 하자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뭔가 일반적인 상황을 보거나 여러 개 뭔가 예를 봐야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제 정확하고 뭔가 생산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간단한 예시가 있어요. 로유, 네네. 로를 찾았다 쳐봐요. 로유 쪽에다 10을 곱해요. 네네. 뭔 말인지 이해납니다. 그래서 네네. G랑 G1 값만 그것만 다르게 하고 나머지 이렇게 다 똑같이 이렇게 해서 스무스하게 네네.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10을 맞아요. 곱해도 어차피 스무스하니까 네, 맞아요. 그건 컴퓨터 들 근데 로 유에 10을 곱하는 순간 그건 에타를 적분하는 게 아니게 돼가지고 네, 그쵸. 그러니까 에타를 목적으로 처음부터 두셨다는 거죠. 근데 확장한 거를 일단 적분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네. 그렇게 됐을 때는 뭔가 그 스무스 조건도 깨질 것 같긴 한데요. 네. 이건 제가 그냥 딱 2만 곱해서 뭔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계산을 하죠? 2를 곱해서. 근데 생각해보면 2를 곱하는 순간 2를 C1, 곱하는 순간 C2를 사실 C1, C2를 통해서 에타가 만든 게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솔직히 많이 들어서 만약 V에서만 저거를 저렇게 붕 띄워버리면 스무스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건 세팅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계산을 직접적으로 하려고 제가 했었을 때는 범프 펑션 말고 어떤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잡아서 또 계산을 할 수 있을까가 사실 좀 미지의 영역이었어요. 대체 또 다른 걸 뭘 잡아야 저걸 계산할 수가 있지? 알고 있는 걸 일단 범프 펑션이어서 그거 가지고 일단 해서 그, 계산되는 거는 확인을 했는데 네. 이제 다른 거를 어떻게 잡을지를 좀 네. 해야 되거나 아니면 다른 걸 또 다른 대상을 이제 계산을 해보던가 네. S2에서 약간 그래야 될 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 무한번 미분 가능한 함수 중에서 익스포넨셜을 선택해서 그걸 가지고 변성을 시켜가지고 만든 건데, 무한번 미분 가능한 함수 중에서 사인 함수도 있고 코사인 함수도 있어서 코사인 함수만으로도 뭔가 이렇게 어떻게 대칭해가지고 뭔가 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그거는 좀 다른 아이디어의 문제죠. 그 세팅, 구체적인 그 계산, 세팅 잡는 건 아이디어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일단 범프 펑션만으로도 다른 예시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네. 근데 아까 그 뭐지? 그 김남우 선생님께서도 뭔가 비슷하게 아까 잡아서 계산을 했더니 비슷하게 나왔다고 했던 것 같아가지고 뭔가 범프 펑션만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저는 이파이가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범프 펑션이 아닌 다른 예시를 뭔가 찾아보고 싶기는 한데
사인 코사인의 경우에는 이거 일반화 했을 때는 0으로 꺼지는 부분이 익스포넨셜 같은 경우는 만들 수 있지만 거기에서는 또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가 좀 미지수여서 좀 잘 세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요즘 스터디가 참 어렵네요. 참 개인적인 감상 짧게 남기면 아, 전 요새 되게 재밌다고 생각해요. 정말 되게 뭔가 이 이야기도 정말 건설적이고 생산적이고 엄청 생산적이고 그런데 요즘 좀 어려운 것 같으면서 뭔가 하나만 뭔가 뚫리면은 다 뚫릴 것 같은데 자꾸 안 뚫려가지고 그게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자꾸 저도 익스텐션을 그러니까 익스텐션이 자꾸 와닿지가 않아서 그것만 어떻게 잘하면은 뭐 앞으로 잘 뭔가 될 것 같은데 좀 요새 답답한 감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뭔가 옛날에 그 S2 했을 때 클로즈드 원폼 뭐 확정하기 이거 했을 때는 진짜 그때는 그게 한 6차 시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사실 아예 뭔 말인지도 조차 저걸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거지? 이랬는데 지금은 조금 관찰을 해보니까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런 답답한 게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서브 스터디 재밌고 만족하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려운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전, 전 오늘, 잠깐만. 혹시 안 끊기고 잘 들리시나요? 아, 아, 네네. 네. 저는 사실 아까 저기 지금 밑줄 쳐 있는 P1-1, Q-1 부분이 이제 아까는 저희가 반시계를 맞추려고,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통일하려고 저 1 마이너스 Q는 마이너스 1을 쓴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서포트의 양끝점으로 FTC를 쓴 건데, 뭔가 반식이라는 조건이 없을 때 경계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그러니까 뭐, 양 끝을 잡는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뭔가 구간이 있을 때 구간의 바운더리를 취한다 하면 뭐, SE 이렇게 끝점을 잡을 수 있는데 이게 FE 빼기 F의 S인지 FS 빼기 FE인지 살짝 모호해지는 부분이 있고 아까 사실 문윤혁 선생님이 맨 처음에 계산할 때 계산 오류였던 부분도 그런 것 같아서 뭔가 그 부분이 좀 해결되면 뭔가 지금 오늘 나온 얘기들을 다 뭔가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야, 부분이 해결이 안 네. 돼. 그 부분은 약간 이렇게 저는 약간 대충 뭔가 대충 땜빵 하고 갔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S1을 적분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야 어디까지나 약간 이거는 좀 상상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적분 값이라는 게 한 점을 빼도 상관이 없잖아요. 한 점을 빼도 뭐 적분 값에는 방향이 아니라 영향이 없으니까 한 점 빼도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여기 있으면은 딱 이것만 쏙 빼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적분하는 건데 이게 여러 여거인 어떤 리얼 라인을 적분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한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이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한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맞겠다. 왜냐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뭔가 S1에서 점 하나 빼서 이해하면 되게 쉬운 것 같은데 S1 자체로 이해하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차트를 잡을 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스테레오 그래픽 프로젝션에서 차트 잡을 때 저게 그냥 마이너스만 붙이더라도 저희가 원래 생각하는 적분 방향대로 아마 계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 평면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할 때도 UV를 그 순서만 바꾸기만 하더라도 그 놈이 그 마이너스가 붙잖아요. 크로스의 놈이. 그래서 그것처럼 아웃월드, 인월드에서도 저희가 방향을 고려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원래 차트를 하나만 잡고 있을 때는 당연히 그 방향성이 그게 되지만 차트를 이제 여러 개 잡을 때는 그거에 동시에 방향성을 뭔가 맞추는 작업이 수반되어야만 할 것 같다라는 게 뭔가 계산을 하면서 느꼈던 점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뭔가 그거를 조금 추상화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뭔가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예시를 잡으면 반시계로 통일해라고 하면 쉬운데 그 뭔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통일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지 약간 잘 모르겠네요. 네, 일단, 어떤 뭐 차트에서 잡아서 적분을 한다는 것은 특정 로컬 콜디닛을 잡아서 적분을 하는 건데, 또 다르게 차트를 잡는다는 것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도 바라볼 수 있는데, 여기서 표현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인터섹션에서 그 보여지는 표현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표현이 서로 뭐랄까요. 좀 서로 일관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고, 네. 그래서 차트를 다르게 잡는다는 것은 그냥 표현이 달라진다, 인터섹션에서. 근데 하지만 같은 거다. 표현만 달라질 뿐 함수가 같은 함수다. 이거고, 근데 저는 S1에서 뭐 적분한다 할 때, S1에서 살고 있는 그 함수, 어떤 함수를 적분할 것인가라고 할 때, 그 S1에서 살고 있는 함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S1에서 한 점을 뺐을 때, 리얼 라인에서 살고 있는 함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함수들이 일단 다르죠. R에서 살고 있는 함수와 S1에서 살고 있는 함수는 그 개수가, 그러니까 종류도 다르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공간 위에서 적분한다고 할 때 어떤 함수를 적분할 수 있는가.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원폼을 적분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존재하는 원폼을 적분해야지 그 공간 위에 존재할 수 없는 원폼을 적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저는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 공간 위에서 적분한다고 할 때 어떤 함수를 적분하고 있는가, 어떤 함수를 적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왜냐면 S2에서 존재하는 그 정의되는 함수는 상수 함수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그 복소 맥락에서는. 네. 근데 한 점만 빼도 구에서 한 점만 빼도 다항식도 존재하고 많잖아요. 다항함수도 존재하고 되게 많잖아요. 하지만 구 위에서 정의되는 함수는 상수 함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좀 차이가 나죠. 적분할 수 있는 그 함수가 리스트가 많이 차이가 네, 나게 되죠. 그래서 좀 어, 그러니까 저도 조금 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조금 헷갈리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한 점만 빼도 그냥 똑같은 거 아니냐. 왜냐하면 저희가 그 경계에서 뭐 보통 이렇게 A부터 B까지 적분할 때 그 경계 하나 뺀다고 적분값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 그래서 그런 마음도 있으니까 조금 그게 약간 충돌하는 것 같아요. 네. 약간 그 전병지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뭔가 생각이 난 건데 S2에서 저희가 세타랑 피로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해가지고 면적분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편한데 그렇게 하면 사실상 차트 두 개를 잡는 게 아니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로컬한 차트를 잡아서 계산을 하고 그리고 그거랑 세타피로 글로벌하게 정의되지 않아도 이걸로 잡아도 적분이 이제 잘 진행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려면 결국은 이제 이 적분이 아니라 요 적분을 계산을 해야 되고 요거랑 요거랑 대조를 해봐야 되니까 앞으로 할 계산들이 얼마나 복잡해질지가 약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이제 S2에서도 이제 저희가 진짜로 잡은 스테레오 그래픽 프로젝션 가지고 이제 물론 그거 말고도 차트 잡는 방법이 아직은 모르지만 뭐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일단 차트 두 개를 잡아서 그걸로 계산을 글로벌하게 때리고 그런데 이게 로컬하게도 같다라는 게 그 값으로서 뭔가 보증이 되어야 되니까 앞으로 할 계산이 얼마나 복잡해질까 하면서도 뭐 해야겠지 어쩌겠어 약간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계산도 복잡해지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저희가 논의하고 있었던 공간은 실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S1도 실 공간이고. 근데 실 공간에서 언제 복소 공간으로 넘어갈까? 그리고 이 뭔가 차이가 뭘까? 네, 그게 조금 네, 궁금합니다. 아, 그러니까 제목이 복소 해석인데 뭔가 복소 공간에서 놀고 있지 않고 실 공간에서 계속 네, 있잖아요. 스무스를 신경 쓴다는 것 자체가 실 공간 위에서 신경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CP1에서 적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가 아직 해소가 안 돼가지고 그것도 확실히 계산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DZ 웨티 DZ 반응 그럼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싶거든요. 그리고 뭔가 걔네를 독립적인 개체로 여기는 게 되게 좀 저는 많이 불편해요. 뭔가 저도 되게 불편해요. 왜냐하면 그 복소 공간 하면 1차원이잖아요. 복소 공간으로 했을 때는 네네 그쵸. 객관적으로. 근데 갑자기 두 개를 곱하고 또 저는 그 지로 미분하는 건 오케이인데 그 복소수 지로 미분하는 건 오케이인데 지 바로 미분하는 건 좀 그렇거든요. 되게 불편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그 복소 공간에서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뭐냐, 지 바로 미분하면 언제나 0이다. 그게 복소 미분 가능한 네네. 조건이다. 네. 그런 걸 음, 들었어가지고 갑자기 그 DG와 DG 바를 웨지해서 하는 그 상황이 조금 생소해요, 되게. 그러면은 뭔가 그러니까 그 면을 적분하는 건데 네, 그럼 뭔가 그러니까요. 상황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Z를 따로 D바를 따로 해야 되는데 애초에 내가 인디펜던트하다고 보기가 어려운데 네네. 그냥 선을 적분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네. 솔직히 저는 많이 들고요. 네. 네네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뭔가 어렵네요. 네, 맞아. 저도 공부 이제 한 서브 스터디를 위해 해야 되는 공부가 정말 많은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솔직히 가끔 모를 때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을 때도 있어서 이게 약간 되게 내가 의지만 막 엄청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서 좀 관찰도 되게 잘 해야 된다는 사실을 되게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질문도 되게 잘 던져야 된다는 사실도 많이 느끼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의지만 가지고는 솔직히 저는 이제는 하기가 힘든 영역으로 온 것 같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서브 스터디 하면서 뭔가 다들 신기해 하시는데 나만 이해 안 돼서 아니 뭐지 분명 어려웠는데 약간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약간 뭔가 그래도 지금까지 한 10번 넘게 저희가 지금 서브 스터디 해봤는데 언제 약간 좀 재밌고 언제 약간 좀 많이 어려운 날을 생각해 보면 뭔가 오늘은 제가 직접 다 계산을 해오고 이거를 발표를 하는 거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이것들이 뭔 말인지 이해가 가고 하거든요. 근데 어려웠을 때를 생각을 하면 제가 그 계산을 처음 볼 때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직접 안 하고 그냥 써져 있는 흰색은 이제 하얀 것은 이제 없는 거, 까만 거는 뭐지? 약간 하얀 것과 검은색이 분간되는데 저게 뭔 말인지는 모르겠고 약간 그런 느낌에서 제가 직접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그냥 하면 되는 거였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서브스터디 끝나고 직접 계산을 해보니까 약간 좀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직접 계산을 해보는 게, 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게 와닿는 차이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뭔가 저는 그 해석하고 그런 거는 그 약간 알무로써 그러니까 알게 되면 그렇게 해석이 보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계산을 한다는 것은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이거 계산하려고 보면 이제 초기 세팅 어떻게 할까부터 고민하면 시간 되게 많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실제 계산을 수행하는 과정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계산을 한다는 것은 좀 인내심도 필요하고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있어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논리 공부는 그것도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그거는, 걸어가면서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계산은 걸어가면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시간이 필요하잖아.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 그 진짜 차분한 상태여야 이 계산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 거라서 이게 좀 난이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이 계산이라는 게. 왜냐하면 시간도 있어야 되니까요. 시간 없으면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이 계산, 저 확실히 논리보다 저는 계산이 이제는 옛날에는 사실은 수학책 보면은 와 증명 참 어렵고 길다 이랬는데 이제는 계산이 압도적으로 어렵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계해야 되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네. 저는 사실 오늘 문희영 선생님이 써오신 거는 다 웬만큼 납득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희영 선생님이 말하는 거에 근데 이제 아까 비틀어 주신 부분들 있잖아요. 다른 선생님들께서 그 세팅을 약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당연한 소리일 수 있는 게 문희영 선생님은 세팅 그냥 써놨으니까 써놓은 걸 읽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세팅 비틀면 안 되지 않냐 했을 때 약간 음성으로 들려서 잘 까먹게 된 거였어요. 조금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오, 음, 그럼 시간이 12시가 넘어서 혹시 한 분 정도만 더 하실 얘기 있으시면 듣고 종료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서브 스터디 레코드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